안녕하세요. 번영로 TV 착한 PD 장세훈입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가 학교에 관련돼 있는 이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그 학교에 대해서 많은 걸 좀 알고 계시고 많은 뭐 문제라든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앉아 계신데요. 직접 소개를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평화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장 박창일입니다. 학교 운영장이시군요. 작년에 하고 올해도 연임을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이런 운영에 많이 관련돼 있으시니까 학생들이나 선생님이나 학교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좀 상당히 잘 아실 수 있겠네요. 운영위원장이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고요. 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숙제 아닌 숙제를 하신 분들은 결국엔 본인만의 해답을 좀 찾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학교 하면은 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뭐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데 요즘에 학교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게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뭔가 좀 이야기해 주실 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첫째, 많은 학부모님들과 그다음 교육청에 계시는 몇 분의 장학사님들이 다들 학교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계세요. 학교의 주인이요? 예. 학교의 주인은 학생 아닌가요? 한 30년 전에는 학생이 주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은 학생 자치로, 학교 자치로 바뀌면서 주인의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나요? 주인은 교육감님이 주인이시고요. 네네. 교육적인 주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 3주체로 요즘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3주체요? 예. 그러면 학교니까 선생님, 학생, 그리고 뭐 학부모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네네. 여기서 저희가 이제는 정례화를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더 이상의 학생이 주인인 학교는 없습니다. 학생이 중심에 선 학교들만이 존재하는 곳이지 학생이 주인인 학교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식의 차이로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교직원이 현재까지도 많은 싸움을 하고 계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싸우는 거죠? 뭐 학교를 소유하려고 싸우는 건가요? 뭐 학부모 입장에서는 보호자라는 입장이 있으시고요. 그렇죠. 내 아이를 보냈으니 당신들은 내 아이를 보살피고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 곧 내 아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나 잘 봐라. 예.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공동체가 생활하는 교육 집단이기 때문에 특정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아이가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아이가 주인이 아닌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모 학부모들은 나 하나만의 개인의 주인이라 생각하시는 이런 문제점에서 학교가 많은 혼돈에 빠져고 많은 분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뭐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좀 두시는데 몇몇 학부모님들은 강력하게 우리 자식 중심으로 좀 뭔가 되길 바라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도 학교가 개인적인 지향을 하시는 학부모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예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많으시긴 했지만 이렇게 큰 이슈가 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어떤 또 큰 이슈가 있었군요. 옛날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생님을 어떻게 보면 교육 집단으로 해서 내 아이를 좀 때려주세요라는 그런 말이 좀 많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교육에서 제 아이를 좀 혼내고 때려주세요를 원하는 학부모 입장이거든요. 의식이 있으신 거죠. 그런가요? 의식이 없는 부모들은 내 아이한테 손찌검이나 하다못해 주변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시키는 그런 행동 자체도 가만히 있지 않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 사소한 것도 나름대로 교육자로서 충분히 배우신 분들의 선택인데도 그런 것 때문에 뭐 처벌이 필요하다 하거나 그런 걸 함에 있어서도 학부모들은 반대하는군요. 건들지 마라. 너가 뭔데 우리 애를 건드리냐? 뭐 이런 드라마 같은. 다문화에 대한 문제점도 현재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다문화요? 예. 아, 지금 저희 많은 뭐 동남아시아 뭐 네네 많은 분들이 어머니들도 들어와 계신데 있으시죠. 네. 그분들의 이제 자녀분들이 네. 문화가 틀리다는 이유만으로 음. 중국의 북방에서 오신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네네. 씻는 거를 잘 모르세요. 씻는 거요? 예. 네네. 저희 대한민국 아이들은 아침, 저녁 이런 식으로 그렇죠. 좀, 씻는데 네. 그분들의 개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씻는 개념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죠. 네. 이게 주변에 보통 한 반에 20명에서 25명의 아이들이 한 반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이런 날이 더운 날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동안 씻지 않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 때문에 주변 학생들이 좀 피해가 가는 거죠. 피해를 보겠네요. 예, 그리고 그 주변에 좀 엄마들께서는 네. 또 335 짝을 져서 네. 학교에 민원 제기를 민원을 하시고요. 하고.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그 학생을 뭐 다문화라고 해서 특혜를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 좀 씻고 다녀라. 어머니 얘 좀 씻겨서 보내세요. 이런 것들은 하시죠. 하세요. 하시는데도 그게 잘 되지가 않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너무 지금 그런 사소한 일조차도 학교를 예. 막 흔들고 있군요.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네. 제가 교육 3주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교육 3주체가 구성이 된 다음에 문제점은 네네. 학교의 예산입니다. 예산. 네. 아, 돈이요. 예. 예. 곧 돈이 있어야 구성이 되는 거고요. 네네. 구성 자체가 되려면 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네. 제가 작년에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각 학교 운영위원장들이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사를 잠깐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시교육청과 도교육청을 가서 그다음 전주시청을 갔을 때 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알게 네. 됐는데 네네. 그걸 보고 제가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 이 아이가 이제 예산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뭐 결국에는 학교도 돈의 문제에 있어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맞습니다. 쪽일 텐데 예. 이전에 이제 그 다문화 아이와 조금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자면 그런 아이들도 이런 예산과 또 연결이 뭔가 되고 있나요? 많습니다. 아, 또 뭐가 있군요. 네. 교육 3주체도 예산 반영이 되고 있고요. 네네. 다문화도 예산 반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많은 학교 아이들은 1000명이 넘는 학교가 있고요. 음. 적은 학교는 채 40명이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네.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적은 학교는 죽이는 게 아닌 살리는 학교로 가기 위한 목적이라면 예. 예산 반영을 좀 더 많이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은 하나하나의 문제점일 뿐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예산과의 그렇죠. 문제. 무시할 수 없죠. 예. 그런데 이게 또 공공의 뭐 돈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좀 차이를 두고 특성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예산을 집행한다. 이것도 약간 평등에 위배되는 차별적인 게 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네네. 교육청이 전라북도 교육청이 음. 전라북도 내에는 77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 네. 그 학교마다 다 사람의 형태가 틀리듯이 학교의 형태도 틀립니다. 네네. 그 형태가 틀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 있게 좀 파악을 해서 네네. 예산을 좀 골고루 주셨으면 하는 네. 좀 더 상황에 맞게끔 예. 예산이 집행됐으면 하는. 지금은 학교의 인원에 따라서 그냥 배정만 해줄 뿐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전주 시내 택시를 타고 갈 때와 전주 시내 외곽의 택시를 타고 갈 때 요금은 다르듯이 네네. 전주 중심에 있는 학교와 외곽에 있는 학교는 네. 같은 학교긴 하지만 다릅니다. 네, 다르죠. 예,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전주는 아파트 단위로 밀집 단위 바로 옆에 학교로 네, 많이 등교를 그렇게, 하지만 그렇죠. 시골은 스쿨버스가 돌아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스쿨버스 운행비가 들어야 되고요. 예. 그 운행비가 들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얘기할 때는 적정 인원에 네. 적정한 비용이 있어야 스쿨버스를 해주겠다 하지만 아니 아이들은 교육 받을 권리가 있으면 A라는 지역과 D라는 지역에 있을 때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운영을 해줘야지 네. B가 없고 C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네. 운행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좀 들어가야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런 예산들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좀 더 현명하게 더 나은 어떤 교육 환경을 위해서 더 섬세하게 좀 챙겨 주셔야 예, 된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에 대한 문제는 뭐 나중에 또 깊이 있게 나눠 보도록 하고요. 예. 요즘에 학교에서 그 학교 폭력, 네, 학교 폭력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죠? 울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게 우리 내일이나 우리 가족 일이 아니면은 남 일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뉴스 보듯이 할 수 있는데 이게 내일이 돼버리면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눈물 나죠. 근데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개인 직장인이고요. 네네. 개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학폭위가 한번 열리면 사실 많은 전화가 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즉 누군가가 뭐 사고를 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위원회가 열려서 진행이 될 때 막 전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네. 학교폭력 자체에도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네. 사건이 접수가 돼서 학폭위가 구성이 돼서 심의 과정이나 토론 과정이 열릴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사전조사 과정이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이 학폭위로 넘어갈지 아니면 자체적인 종결을 할지 결정되는 사전조사 과정 중에 네네. 너무 많은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아, 현 시점이거든요. 와.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거는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네, 다 마친 이후잖아요. 예. 근데 그거 전에도 충분히 예. 힘든 일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예. 예. 그러니까 학교라는 곳은 제가 선생님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경찰관님이세요, 판사님이세요, 아니면 교육자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죠. 근데 왜 선생님이 그러면 판결을 하시냐고. 이 아이가 잘못됐어. 아, 그래요. 네가 잘못됐어. 너는 사과해야 돼. 그래도 일차적으로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더 큰 일을 막고자 해서 일차적으로 사과해서 합의가 되면은 그렇게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네. 학교라는 곳에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그런 선생님도 계세요. 그러나 금평이라는 점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감추고 덮으려고 하는 사건들이 더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네. 항상 맞아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좋은 생각과 훌륭한 생각으로 잘 지도하시는데 일부에 드러나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네, 네. 근데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학폭에 관련된 문제점으로 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전화가 주실 때 예. 사실 저도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네. 힘내셔야죠. 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네. 받으시는 교육부에 계신 분들께서도 네. 왜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전혀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지, 이분은 도대체 얼마나 힘이 드시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한테도 전화번호를 알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하시는데, 그러게요. 제가 작년 1년 동안 시교육청, 도교육청, 그다음 주변 분들을 만났을 때 보면 두 가지의 형태가 있더라고요. 네. 인간 지향적과 업무 지향적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인간 지향적이세요. 네,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그렇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하나의 사건이 딱 발생이 돼서 제가 접근을 하면 예. 그때부터는 업무. 업무 지향적으로 조례 없습니다. 네. 이런 건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예. 이런 경우 없었습니다. 그리고 속된 표현으로 저희 게 아닙니다. 네, 네. 다른 부서 겁니다. 그러네요. 와, 그게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네. 근데 평상시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지향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문제 생기면 선생님마저 너무 지향적으로 돌아오세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 지향적과 인간 지향적의 충돌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네, 네. 이럴 것 같으면 업무로 가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한테 판사님이세요? 경찰이세요? 교육자세요?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흐름이 가는군요. 예. 네. 그러면
인간 지향적이라면 선생님이 당연히 해주시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렇죠. 업무 지향적이라면 선생님은 업무에서 판사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하고 계신 거는 월권시라고. 네, 네. 선생님들은 자중이 좀 필요하십니다.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확실히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제대로 하시고 그렇죠. 그 이후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투명하게 오픈해 주시고 나머지는 또 뭐 판결에 맡기는 예.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를 수 있겠다. 그래서 예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선생님들 교육 예산에 몇십억, 몇백억이 배정이 돼 있으니 제발 그 예산을 업무 지향적과 인간 지향적을 혼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시켜달라. 그래서 예. 선생님들의 교육에 그런 투자가 좀 돼야 된다. 예, 있는 예산 갖고 잘 좀 쓰자. 네. 네. 결론은 그렇네요. 우리 선생님들도 물론 훌륭하신 선생님들 많지만 조금 더 인식 개선, 뭐 성장하셔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좀 더 교육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주는데 예산도 적절하게 좀 쓰였으면 좋겠다. 예. 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선생님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앞전까지는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교의 중심은 교육 3주체라고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3주체. 네. 그 중에 저희는 교직원 선생님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네. 두 번째는 학부모입니다. 네. 자, 학교 자치라는 명분으로 내 아이가 8살이 되면 학교를 입학을 하는 건 국가 의무잖아요. 예. 학교를 보냄으로 인해서 내 아이가 학교를 다니니 학부모는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사실 저도 지금까지 궁금하거든요. 학부모는 응원해야죠. 우리가 열심히 하라고.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어린이집을 통해서 7살까지 그러니까 8살까지 가정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가 네네. 교육 공동체 집단인 학교 자치라는 명분인 학교에 지금 입학을 보내고 주변 아이와 싸울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네. 밥 먹다가 서로 약간의 언쟁이 붙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밀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데 네. 그런 걸 이해를 못 하시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지금 많으시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교직원 선생님 말한 것처럼 내 아이를 보냄으로 인해서 학부모들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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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교육을 통하지 않고 현 시점에서 무슨 문제가 되냐면 자, 대표님께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셨고요. 네. 선생님은 아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식 문제든 네네. 옆반 아이 뭐. 문제든 뭐 아무튼 그렇죠. 학교에 무슨 뭐 문제가 있었을 때 대표님이 선생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황 파악 정도? 그게 인간 지형적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인간 지향적이죠. 근데 네. 선생님이 봤을 때는 처음에 인간 지향적으로 접근을 하시다가 결국엔 너무 많은 요구를 하시면 업무 지향적으로 전환을 하세요. 엄마 아빠들이 선생님한테 너무 많이 아니 그런 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죠. 잘 상대해 주시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럼 그때부터 업무 지향적으로 전환이 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가 돼요. 월권이십니다. 네. 교권 침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그게 명확한 지적을 해드리면 학부모 쪽에서 그렇습니까 하고 수긍이 돼야 되는데 교육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싸우죠. 예. 저는 정당한 내 아이를 보냄으로 해서 정당한 권리를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네. 교육법에는 교권 보호라는 게 있으니 교권 침해하신 겁니다 얘기를 하셔도 이해를 못 하시는 네, 거죠. 그럴 수도 예. 있겠네요. 그래서 서로 소송 붙으세요. 선생님과 예. 학부모가 예. 소송으로.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네. 선생님과 학부모가 소송에 가는 그 과정 속에 예. 한 주체가 사라졌습니다. 학생. 예. 네. 저는 그걸 교육을 하자는 얘기예요. 큰 원 중심에 예. 학생이 있고 네. 좌우로 조그마한 원 안에 학부모와 교직원이 있는데 네. 시작의 발달은 아이들 중심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네. 근데 그렇죠. 한쪽은 보호자라는 입장만으로 네. 한쪽은 교직원이긴 하지만 교권 보호라는 법태들이 안에서 네. 아이들이 사라집니다.
네, 어른 대 어른 싸움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예, 결국엔 아이들이 또 피해자로 전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 아이들에게는 또 잊지 못할 혹은 충격적인 그런 경험이 될 수 있죠. 교육 3주째 아이들의 공동체 생활을 잘 해보고 좋은 교육을 시키자고 해서 모인 3주째인데 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호자라는 이유만으로 교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은 옆으로 싹 빠진 상태에서 네. 이 두 조직이 싸우는 이 행위가 지금도 많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현상들이 계속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도 그렇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정도의 이런 사안들을 언급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이 항목마다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그냥 쭉 얘기를 하지 말고요. 또 항목을 가지고 계속 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번에 또 깊이 있는 얘기를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우리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좀 해주시고요. 예. 작년에 저 혼자 교육부, 교육청, 시교육청, 전주시의회, 전라북도의회를 많이 찾아갔었는데 네네.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아이들은 계속적인 피해를 네. 물론 관심은 있으시다고는 하지만 네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 반영이 좀 안 되세요. 그렇죠. 네. 예. 저는 현실에 좀 반영이 되는 여러 구성원들이 좀 있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숙제일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교육 관련돼 있는 공무원 분들도 나름대로 충분히 애를 쓰고 계시겠지만 본인 분들도 다 인간지향적과 업무지향적에 있어서의 되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 거기에 따라서 소신 있게 뭔가 선택을 하시는데 그게 또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 그런 내부적인 일들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바라볼 때 아쉬운 것들도 충분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런 사안들을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교육의 발전을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와 주시는데 상당히 큰 용기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힘들게 나왔습니다. 네, 힘들게 나와 주신 만큼 저희들의 이야기가 좀 더 많은 이렇게 울림으로 좀 퍼졌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가 다음번에 또 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끊임없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계속 뛰고 계시니까요. 더욱더 힘차게 뛰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